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1타 강사 모셨습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지금 미 연준만 숨죽여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 나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9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주말이죠. 6일 미국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네.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그 약간 이제 말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미인대회를 보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인대회라는 거는 부동산도 똑같지만 나한테 좋은 걸 찾는 것보다는 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찍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어느 지표에 쏠려 있잖아요. 그럼 저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시장이 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번 고용 지표는 얼만큼 나올 거야? 그거 대비 어떨 거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돼요. 요번에 나온 숫자가 14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14만 명이면 그냥 평타 정도보다 조금 못한 정도. 그러니까 근데 예전 같으면 14만 명 나오면 뭐 이러진 않아요. 네. 이제 그 뭐 8만 명, 9만 명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이렇게 되는데 네. 14만 명이 뭐 아유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별 영향 없이 쏘쏘 이러면서 지나가는 수준인데 네. 이번에는 기대치가 한 16만에서 17만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7월 달 고용이 8월 달 초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8월 달 초에 고용이 발표되면서 그 숫자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한번 휘청한 겁니다. 그래서 네. 8월 5일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블랙 아마 먼데이. 그렇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나왔었던 얘기가 그거죠.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것 때문에 블랙 먼데이가 왔다. 그리고 경기 둔화를 알렸던 신호탄이 미국의 고용 지표였다. 네. 근데 그때 한 11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이다 그랬는데 그때 뭐라면서 달랬냐면 그게 아니라 7월에 허리케인이 있었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중부에 허리케인이 워낙 커서 일시적인 해고가 워낙 많았다. 그래서 안 좋은 거지. 괜찮아. 다음 달 거 한번 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다음 달 게 지금 요번에 발표된 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뜨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이 고용지표라는 게 보시면 8월 달에 고용지표가 9월에 나오죠. 네. 그럼 8월에 미국 전역에 있는 고용 숫자를 갖다 다 통계를 낸 다음에 9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제 데이터를 수집할 만한 시간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가 오류가 많아요. 맞아. 그래 나중에 계속 예, 수정하잖아요. 그렇죠. 리비전이 나오는 거죠. 개정안이 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달, 7월 달 거잖아요. 이번이 8월 달 거 6, 7, 8월 달이 요번에 8월은 실망스럽게 나왔고 6월 달, 7월 달 게 또 하향 조정됐어요. 맞아요. 계속 하향 그렇죠. 조정하던데요. 그래서 8월 달 것도 아까 12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8만대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태까지 보면 최근의 패턴은 계속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예요. 그럼 이번에 16만이 원래 예상이었는데 14만이 나왔잖아요. 네.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것도 더 거다. 떨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용이 뭔가 문제가 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물론 실업률도 발표가 되는데 실업률이 4.3에서 4.2로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반올림의 착시가 있어요. 지난달이 4.25였거든요. 네. 그래서 반올림에서 4.3 된 거예요. 네. 이번이 4.22예요. 그럼 사실은 0.1이 내려온 게 아니라 0.03이 빠진 거거든요. 네. 요 정도는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정도의 오차는 나타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냥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영향을 안 주는 레벨로 봐야 되는 거지 좋아졌어요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악이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의 걱정, 미국 경기가 둔화되나? 이 걱정을 갖다가 시원하게 날려버릴 정도? 잠식시켜주기는? 그러기에는 조금 모자란 면은 분명히 좀 있었죠. 네,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이번에 고용지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전 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시적인이라는 말이 늘 약간 허리케인을 몰고 오기 직전의 말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정부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이 아닌 이상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침소봉대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게 어떤 퍼머넌트하면서도 시장을 굉장히 크게 뒤흔들 정도의 위기를 만들 상황은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습을 하고 싶지. 네. 처음부터 딱 뭔가 생기자마자 어마어마한 거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럼 이게 시장이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놀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저 사람은 연준이라는 사람은 원래 보수적이고 이렇게 막 침소봉대하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큰일 났다 딱 이러면 너무 얼마나 큰 놀라겠어요, 타격을 시장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뭐 이게 너무 좀 글쎄 뭘까요?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일단의 상황을 보면서 시간을 두고서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장님이 미인대회 보는 것 같았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단장님의 시각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번 고용 지표를 보면서요. 미국의 경기가 이제 쿨다운이 되는구나라는 거는 확실히 볼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보셔야 되냐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있거든요. 네, 그게 여전히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거는요. 아직까지 해고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제 고용이 식는 거는 너무나 많았었던 고용이 막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용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균형으로 온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네,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임금을 해고를 늘려야죠. 해고를. 해고를 늘리는 순간부터는 임금이 내려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임금의 둔화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시간은 있지만 이번 지표를 보면서 확실하게 본 것 같아요. 7월에 허리케인 영향도 이제 없는 상태로 봐도 결국에는 둔화가 뚜렷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경기의 둔화 쪽에다가는 무게를 실는 게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은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연준도 사실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금리 인하는 너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그렇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발자취로 갈 것인가. 네, 여기에 이제 다들 눈이 쏠려 있는데 네. 어느 정도로 갈까요? 일단 저는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계속 이제 이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할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더 많은 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마치 햇님 달림에 나오는 호랑이하고 되게 비슷해요. 햇님 달림 그 동화 기억나세요? 네. 고개를 넘을 때마다 할머니한테 얘기하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네. 그럼 할머니 여기 시루라고 해야 되나? 이 머리 이고 가시는 거 이렇게 떡이 잔뜩 있었는데 네. 떡을 고개 넘을 때마다 하나씩 계속 던져줬잖아요. 나중엔 할머니한테 팔 달라고 하고 다리 달라고 하고 그러다 잡아먹고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온우이를 찾아가서 손 집어넣다가 이제 막 그 기억나시잖아요. 네. 할머니 손 뭐 이거 뒤집어봐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림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은 중장기적인 성장과 과열의 방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얻는 이 수익 시세 차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라는 떡시루 안에는 뭐가 있냐면 5.5%의 금리가 있는데 네. 0.25씩만 낮춰도 몇 번을 22만 낮출 수 있죠. 네. 0.25씩만 낮춰도 그럼 떡이 22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갖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 다시 해라 뭐 이렇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오랜만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가 박살날까 봐 신중하기 때문에 천천히 금리를 올렸다고요. 네. 근데 내릴 때는 확 잡아 내렸어요. 항상.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기 시작하면 엘리베이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겠습니까? 네. 그럼 시장에서도 이번에도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엘리베이터다. 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만큼을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 FOMC가 3번 남아 있어요. 네. 한 번 낮추면 0.25씩 낮추는데 B컷을 하면 0.5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연말까지 125bp니까 이제 5번 낮추는 거죠. 0.25짜리를 5세트를 낮춰줄 거다. 네. 그러면 3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2번은 0.5를 낮춰야 돼요. 네. 지금 시장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 말까지는 총 지금부터 2.5%를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럼 이제 욕심쟁이죠. 약간은 굉장히 큰 경기 침체를 바라본다거나 네. 아니면 과거의 패턴을 봤었을 때는 확실하게 잡아내릴 거거나 네. 이제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게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다가올 FOMC에서 금리를 그 B컷보다는 0.25 정도 인하의 그 무게를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사실 이번에 0.25다 0.5다 이제 이거를 뭐 제가 뭐 단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번엔 진짜 뭐 0.75 막 세게 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 이럴 때 그거보다는 조금씩은 실망을 줄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실망을 줄 것 예, 같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채워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2022년도죠. 2022년도 3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이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를 넘어갔어요. 근데 제로 금리였거든요.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때 0.5 올릴 수 있다 이랬는데 0.25 올리고 시작을 해요. 네. 일단 스타트를 너무 부담을 주지 않게 가고 싶어 하는 게 첫 번째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는 지금 시장 상황을 잠깐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착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떤 게 첫 번째 착시냐면은 지표가 다 엇갈리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풀어놓은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부유층은 캐시가 많아요. 네. 그럼 캐시가 많은 사람들한테 고금리를 주잖아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MMF에만 넣어놔도 5.5%를 네. 받는데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캐시가 많잖아요. 이 캐시에서 이자를 계속 쪽쪽 빨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니까 계속 소비를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신에 이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여기는 그 너무 과열된 곳이에요. 네. 근데 밑을 보니까 차갑게 식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거든요. 뜨거운 데를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네. 차가운 데를 보면 금리를 낮춰야 인하해야 돼요.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가운 데를 보면서 낮추잖아요. 그럼 뜨거운 데는 어떻게 될까요? 더 뜨거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결국에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뜨거운데 네. 실물 경기가 차가우니까 실물 경기를 보고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 여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제 이 질문이셨던 거잖아요. 네, 그쵸. 하는 총재의 네. 코멘트도 연준도 똑같아요. 지금 이 양극화가 된 상태에서는 중앙은행이 실수를 할 가능성 내지는 무언가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져요. 그럼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측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중을 기한다고 할 때 예측을 하고 때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을까 하면 네. 사람들이 누구나 다 확인을 하고 가고 그쵸.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단 한 명의 히어로가 만드는 게 아니라 17명, 18명이 협의체잖아요. 커미티거든요. 네. 그럼 협의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클리어한 근거가 있어야지 움직이지. 갑자기 한 명이 제 생각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많이 갈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발은 현재 기준으로는 0.25 정도를 낮춘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더 세게 낮춘다든지 그런 방향들을 좀 찾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조건 0.25다라는 말씀보다도 네. 현재 상태에서 자산 시장이 아주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0.25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베이스 시나리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가 되지 않을까 다들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빠지면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예상하신 대로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수준의 금리 인하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네.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이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실망감을 주면서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빅컷이다 아니면 뭐 드라마틱하게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 실망감에 대해서 시장은 그걸 가격으로 반영을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게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그만큼을 안 주면 실망하잖아요. 네. 그럼 확 주저앉아요. 확 주저앉는데 또 확 주저앉다 갑자기 그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 주저앉으면 많이 주겠네? 이 생각을 또 해요. 자가 발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또 시장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있는데 이 어린애가 학습을 많이 한 거예요. 네. 뭐냐면 이제 이 어른하고 많이 싸워본 거죠. 자지러지게 울면은 사탕을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지러지게 울었는데 사탕을 하나밖에 안 준 거죠. 네. 그래서 또 자지러지게 울으니까 갑자기 어른의 표정이 당황하는 표정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많이 주겠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더니 웃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안 주고 있는데. 네. 그럼 어른은 어떤 상황에서 줘야 되냐면 애가 웃고 있는데 사탕은 이만큼을 줘야 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 고점에 있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M7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해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그걸 안 따라가려고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면은
중앙은행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까 이제 하는 총재 코멘트하고도 지금 이제 결국에는 자산시장하고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양극화 상황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너무 빠르게 둔화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가 둔화되게 되면은 이걸 메워 올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메워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할 수 있는 거는 네. 선제적으로 메워주는 것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메워주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랑이는 네. 과거의 경험을 갖고 더 많이 줄 걸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 호랑이의 버릇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최대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시장하고 연준하고 이 괴리가 나타나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는 둘 다 오케이. 네. 근데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빨리. 여기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갈리는 거죠. 네. 근데 이 국면이 혹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게 되는데 미국 대선 토론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게 시장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 지난 6월달, 7월달에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일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맞아요. 트럼프 트레이드. 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바이든이 하차를 하게 되죠. 근데 바이든이 하차를 하는 걸 전후해가지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럼 해리스 트레이드냐? 그게 아니라 해리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고 네. 그러다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해서 8월 달로 넘어오면서 맞아요. 8월 내내 엔캐리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요번 달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요번 달에 넘어왔는데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2달 정도 전 지나면 이 TV 토론회가 있잖아요. 네. TV 토론회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대선 쪽으로 또 몰리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아침이죠. 거기서 정책의 충돌이 나타날 텐데 이 정책의 충돌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리스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공약 여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밝힌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들은 약간 루머성이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예를 들어 주식을 갖다가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안 팔았어요. 네. 팔아야지 소득이 나고 거기에 과세를 할 텐데 안 팔았는데도. 안 팔았는데 올해 1년으로 딱 끊어가지고 올해 이만큼 너무 번 거니까 세금 때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법인세 인상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부유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맞아요. 약간은 이념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이제 치우친 면이 있지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 트럼프 후보는 그걸 파고들 겁니다. 네. 왜냐면 해리스가 경제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은 이미 대통령을 해봤었고 어떤 것들이 이슈인지를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좀 파고들게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무슨 트레이드? 그렇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트레이드가 되게 빠르게 나타날 것 같고 네. 이 둘의 입장이 현재 아웃라인만 보면 클리어하게 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이 21%거든요. 네. 트럼프는 이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해요. 네. 해리스는 이 법인세를 갖다 28%나 35%까지도 올릴 수 올리겠다. 있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법인세에서 양쪽으로 갈리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면 트럼프한테는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여기서 법인세를 더 인하하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트럼프가 얘기할 수 있는 고전적인 답변은 1번은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기업들이 현금이 생기니까 낙수 효과. 이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그러면 세금을 더 내니까 낙수 효과 말씀하신 그대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 근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 2017년에 법인세 낮춘 다음에 재정 적자 엄청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반박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갖고 온 대안이 이제 어젠가 이틀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특히 그리고 저는 좀 주목했던 게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떠나서 더 주목했던 거는 유로존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유럽하고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손해봐왔다. 네. 이제는 그들이 거기에 대답을 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우방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세게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정 적자를 갖다 뭘로 메울 건데 하면 다른 나라의 관세에서 가져올 거다. 그럼 난 관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아마 그쪽으로 해서 관세에 대한 얘기 쪽으로 아마 얘기가 몰려가게 될 것 같고요. 네. 반대편에서 이제 해리스는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기업들의 잉여 현금이 줄어들게 될 테고 그럼 기업 이익도 줄어들게 될 테고 이러면 미국 쪽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도 줄어들 있는데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감당이 가능할 거냐. 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가 무언가로 답을 해야겠죠.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조금 좀 해리스 입장에서도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 분위기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거기서 어설픈 답이 나오거나 하면 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변수가 세 개의 축을 갖고 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네. 침체 오와 낫으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죠. 또 하나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리스냐 트럼프냐의 이야기. 그다음에 연준의 스페이스를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의 이야기. 요렇게 이제 세 개의 축이 도는 거죠. 그러면 매크로 환경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네. 8개의 시나리오가 핑핑 도는 거예요. 와. 그러면 매크로 때문에 자산군의 상관관계가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주도주가 막 계속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그 6월달, 7월달부터는 M7이 계속 잡고 올라가다가 미국 같은 경우도 갑자기 중소형주가 뜨다가 확 가라앉고 또 뭐 맞아요. 다시 뭐 저기 배당주가 뜨다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주도주 찾기가 되게 힘들고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뭐 어떤 기업이 그 순간에 갑자기 훅 힘이 빠졌다라기보다는 매크로 환경의 유불리가요.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요건 아마 대선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거기에 이어서 저 엔캐리 이야기 하셨길래 거기에 조금 더 이어서 가자면은 네네. 2차 엔캐리가 오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이어서 아 예.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